이번 시간에는 직교좌표로 주어진 점을 극좌표로 구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대로 극좌표가 주어졌을 때 직교좌표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걸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직교좌표가 주어졌을 때 극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예제 3번 보세요. 직교좌표가 1, 마이너스 1일 때 이 점의 극좌표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극좌표라는 것은 점 하나와 좌표 하나가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극좌표로 표현하면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답을 쓸 때 무수히 많은 방법을 다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방법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직교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직교좌표는 앞에 있는 좌표가 x좌표, 뒤에 있는 좌표는 y좌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을 xy 평면에 그려내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처럼 xy 평면에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표기를 하면 x좌표가 1, y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 점이죠.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극좌표를 정의한 방식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주어진 점과 원점을 연결하고 선분이 하나 생겼죠. 그 선분의 길이를 먼저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 길이가 1이에요. x좌표가 1이니까 이만큼 길이도 1이지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빗변의 길이네요. 해서 이 선분의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고 값은 1, 1, 한 두 변이 있으니까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루트 2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각은 x축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게 더 가까우니까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르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의 b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하고 y축 음의 방향에 딱 중앙을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 각이 90도니까 이 각은 절대값으로는 4분의 파이겠죠. 근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으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r 루트 2가 됐고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됐어요. 그럼 이게 대표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극좌표로 표현할 때 대표로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극좌표로 표현할 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점을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도 같은 위치로 오고 두 바퀴 돌려도 같은 위치로 옵니다. 거꾸로 한 바퀴 돌려도 마찬가지, 거꾸로 두 바퀴 돌려도 마찬가지. 그렇죠? 해서 몇 바퀴를 돌리든 다 같은 위치로 오니까 그만큼씩 더하거나 빼줘도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라는 것은 360도,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니까 2파이의 정수배만큼을 더해줘도 같은 각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한 바퀴 돌려볼까요? 여기에 2파이를 더하면 4분의 7파이가 되죠. 그렇다면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루트 2, 4분의 7파이 이렇게 써도 되고 하나만 더 써볼까요? 루트 2, 4분의 15파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바퀴씩 거꾸로 돌려도 되니까 마이너스 2파이씩 더해가도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2파이를 더하면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 바퀴 더 돌리면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17파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값을 R의 값을 마이너스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2를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바꿔 쓰면 이 각을 바꿔주면 됩니다. 예, 여기다가 파이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파이만큼 더하면 파이는 4분의 4파이니까 4분의 3파이. 예, 물론 파이만큼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역시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릴 테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만큼 더하면 4분의 3파이로 바뀌죠. 해서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4분의 3파이라고 쓰나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쓰나 같은 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로 두고 이 각을 역시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볼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돌리면 2파이를 더해서 4분의 11파이. 마찬가지로 두 바퀴 돌리면 4분의 8파이 또 더하면 돼요. 그럼 4분의 19파이가 되겠죠. 거꾸로 돌려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2파이만큼 빼줘도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이렇게 바뀌겠죠. 또 거꾸로 한 바퀴 더 돌리면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 예,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예, 주어진 점 예,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의 극좌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써도 다 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이제 극좌표로 주어진 방정식을 가지고 표현되는 곡선. 예, 극좌표로 표현되는 방정식을 극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극방정식 하는 것은 예, R은 F 세타 이런 방식이에요. R이 세타의 함수로 표현되는 거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R은 F 세타 이렇게 주어지는 극방정식으로 예, 곡선이 표현됐다라고 하면 예, 그것을 극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 극곡선을 그리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것부터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복잡해지는 것을 배울 텐데 이 그리는 방법은 우리 1학기 때 수학 1에서 y는 fx 이렇게 표현된 곡선이 있다면 우리가 미분해서 극값을 구하고 두 번 미분해서 우리가 변곡점이라든가 곡선의 모양 이런 것들을 그려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극방정식으로 주어지면 특별하게 그렇게 미분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그것을 직교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다면 고친 다음에 미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에는 극좌표로 표현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직교좌표로 고쳐서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놓고 극방정식을 그대로 놓고 어떻게 그리는가라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세타에 대해서 r을 계산하고 r, 세타라는 점을 xy 평면에다가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많을수록 곡선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고요. 점을 몇 개 안 찍었다 그러면 엉성하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보통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데 한 10,000개에서 10만 개 정도까지의 점을 찍어서 컴퓨터가 그것을 연결해서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점을 찍어서 연결해서 곡선을 그리는 것을 점을 찍다, 플랫 해서 플라팅이라고 해요. 해서 극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플라팅, 플라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을 찍어서 연결한다. 자,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극방정식 R은 2로 표현되는 곡선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극좌표가 R과 세타로 표현되는 좌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R과 세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직교좌표에서 X와 Y로 표현을 하죠. 그럴 때 X가 상수, Y가 상수 이런 것들은 축하고 평행이 되는 그런 직선들이죠. 예를 들어서 X는 1 하고 주면 Y축하고 평행한
그런 직선이죠. 그렇죠? y는 4 이렇게 주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극방정식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곡선 r은 상수 그리고 세타는 상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은 2다라고 주어졌으니까 크게 r은 상수라고 주어지는 그런 곡선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r은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되면 당연히 주어진 점과 원점, 예,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되죠. 즉, 주어진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주어진 점이 원점에서 거리가 2가 되는 그런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간단하죠. 그렇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그 수가 되는 여기서는 2지요.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지요. 예, 그래서 R은 상수라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예, 그런 원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R은 2다 그랬으니까 주어진 점이 어디에 있든지 원점에서 거리가 2가 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점을 이렇게 옮겨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점에서 거리가 2가 되면 그 점도 R은 2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면 반지름이 2가 되는 그런 원을 하나 만들면 이 원의 식이 바로 R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R은 2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타를 특정하게 몇 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X축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해서 각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표현됐다면 그리고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잡았다면 당연히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인 원 위에 있었으니까 원점까지 거리가 2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극좌표로 표현하면 R이 2가 될 거고 세타는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잴 거니까 그 각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렇죠? 그렇다면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 R이 2니까 예, 극좌표가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극좌표에서 여기 R의 값 2를 마이너스 2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바꿔놓는다면 여기 있는 이 각을 파이만큼 더해서 바꾸면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점은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2, 4분의 3파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잡아볼까요? 예, 이렇게 X축에서 회전한 각을 4분의 3파이 정도 잡아볼까요? 그렇다면 이 거리는 2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의 극좌표는 R은 2, 세타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값도 우리가 마이너스 2, 하고 바꿔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파이만큼 회전시키면 되니까 각은 4분의 7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도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R의 값은 전부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원의 식은 R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극좌표의 특징에 의해서 다시 살펴보니까 이 원에 있는 모든 점은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R의 값을 마이너스 2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은 극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R은 마이너스 2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극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R은 상수다라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값이 플러스로 표현돼도 되고 그 값을 마이너스로 표현해도 돼요. 그렇죠? 예, 똑같은 원을 표현해 줍니다. 예, 해서 R은 2다라는 원이나 R은 마이너스 2다라는 원이나 같은 원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간단한 곡선. 예, 이번에는 세타는 1.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예제 5번. 예, 역시 세타는 상수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타라는 것은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세타는 주어진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표시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각이 전부 같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네, 그 위에 있는 점들이죠. 그렇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생각하면 그 점들은 당연히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다 그 선분이 그 직선상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으로부터 회전한 각이 다 똑같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타는 1 하고 예를 준 것은 특별하게 이 각이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이라는 각이 얼만큼인가를 계산해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파이라는 값은 3.141596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3분의 파이는 1보다 커요. 하지만 4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파이가 4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은 각으로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그런 값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은 3분의 파이 쪽에 조금 더 가깝죠. 예, 한 57점 몇 도 이렇게 됩니다. 예, 도로 표현하면. 예, 그래서 3분의 파이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자, 그렇다면 그 각을 그리면 됩니다. 예, 우리가 각을 그려서 X축하고 Y축 중간을 지나가면 각이 4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을 4분의 파이라고 하고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예, 이렇게 한 3등분 해가지고 두 번째 조각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각이다라고 하고 이 각을 3분의 파이.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1이 있으면 되는데 네, 3분의 파이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해서 이 각을 1이다라고 두면 이 직선의 식이 바로 세타는 1이다라는 식을 갖는 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세타는 상수는. 자, 그렇다면 확인을 해볼게요. 이 각을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럴 때 이 위에 점들을 이렇게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원점에서 거리가 1이면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R은 1이고 세타도 1이죠. 그럼 1,1이겠죠? 원점에서 거리가 2가 되는 이 직선상의 점은 R의 좌표는 2가 되겠죠. 세타는 똑같이 1이죠. 그렇다면 2,1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거리가 3 이만큼 떨어진 점은 극좌표로 3,1이고 그렇죠? 특별하게 원점은 R의 값을 0으로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각을 1이라고 써도 돼요. 그렇죠? 다른 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1이라는 각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리를 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각이 1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면 파이만큼 더 회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1이라면 이 점을 1,1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극좌표의 특징에 의해서 1을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파이만큼 더하거나 빼면 되니까 파이만큼 빼서 이 각을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로 표현돼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세타는 1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은 플러스로 해서 세타를 1로 표현할 수 있었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로 해서 세타를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 거리가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1 하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세타의 값을 전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R은 상수라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그 R의 값,
그것의 절대값, 음수로 표현해도 되니까 절대값을 반지름으로 갖는 그런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세타는 상수라고 주어진 그런 곡선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세타로 표현되는 그 수를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으로 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곡선입니다. R은 상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 세타는 상수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전체.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실은 플라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안 할 수 있어요. 예제 6번 볼까요? 극방정식이 R은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곡선을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가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그냥 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R은 3 사인 세타 한번 이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극좌표하고 직교좌표 사이의 관계를 압니다. 그런데 고치면 여기다가 R을 곱해볼까요? R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X와 같다라는 걸 알죠. 그렇다면 양쪽에 곱해줘야 되니까 이쪽에도 R 곱하면 R 제곱이 되겠죠. 그럼 R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라는 것도 알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은 양쪽에다가 곱하기 R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도 여기다가 양쪽에 R을 곱해가지고 똑같이 그려봅니다. 양쪽에 R을 곱하면 왼쪽은 R제곱, 오른쪽은 2R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근데 R 코사인 세타는 X,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방정식은 직교 방정식으로 고쳐졌어.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고쳐졌죠.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X는 X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얻을 수 있고 1이 더 많아요. 이쪽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2X가 넘어가면 이 오른쪽은 0으로 되니까 여기 1이 더 많았으니까 오른쪽에 1을 더해주면 같아져요. 해서 이걸 정리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이 식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얼마? 이렇게 표현되면 원의 식이죠. 그렇죠? 중심의 좌표가 바로 여기 있죠. 근데 여기는 y가 y-0 하는 것하고 같은 거니까 중심의 좌표, y좌표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1,0이고 이게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죠. 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가 됐습니다. 중심이 1,0이고 반지름 1인 원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이만큼을 1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반지름 1이니까 오른쪽으로는 2만큼 가겠죠. 반지름 1이니까 왼쪽으로는 0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로 플라팅해야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7번 보세요.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그려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주 복잡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시간에 배우진 않고요. 이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간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R이 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세타 이 안에 있는 각은 뭐 세타로 표현될 수도 있고 2세타, 3세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럴 때 사인, 코사인만 가지고 표현되는 그런 극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각을 사인과 코사인은
2분의 파이마다 한 번씩 그래프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을 2분의 파이씩 끊으시면 됩니다. 세타로 주어지면 그냥 바로 세타를 2분의 파이씩 끊으시면 돼요. 예, 2세타로 주어지면 2세타가 2분의 파이씩 끊기게 세타를 끊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타를 2분의 파이씩 끊으면 예, 그 주어진 xy 평면을 2분의 파이씩 끊어볼까요? 예, x축에서 y축까지 양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면 이 각이 2분의 파이니까 x축 양의 방향은 세타는 0이다라고 둘 수 있습니다. 네, r을 플러스로 해서 표현하면 이쪽에 점이 찍히겠죠. 그렇죠? y축 양의 방향은 세타를 2분의 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r이 플러스다 그러면 이쪽에 점이 찍히겠죠. 마이너스면 반대쪽으로 가겠죠. 180도 회전하니까. 예, 그리고 x축 음의 방향은 예, 세타는 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세타는 0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같은 직선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세타는 파이라고 쓰면 r이 플러스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점이 있겠죠. 네, r이 마이너스면 여기에 가는 거죠. 세타가 0인 곳에.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y축 음의 방향 하는 것은 네, 세타를 2분의 3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r이 플러스면 여기에 있겠죠. 마이너스면 여기에 가 있겠죠. 회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예, 세타가 2파이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0일 때부터 네, 0일 때부터 이렇게 세타의 값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이해됐죠? 예, 그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타를 2분의 파이씩 끊었어요. 예, 그래서 세타가 0인 곳 x축 양의 방향,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곳 y축 양의 방향, 세타가 파이인 곳 x축 음의 방향, 예, 세타가 2분의 3파이인 곳 y축 음의 방향, 세타가 2파이가 되면 다시 x축 양의 방향으로 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r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점으로 찍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선 세타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세타는 0은 여기 있죠. 세타는 2분의 파이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점이 지금 이렇게 이 공간을 이렇게 움직여 갈 겁니다. 자, 그럴 때 0일 때 계산해 볼까요? 세타에다 0 대입하면 예, 사인 0, 0이죠. 그렇다면 r은 1 플러스 사인 0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는 0일 때 여러분들이 계산한 점의 좌표는 r의 값이 1, 세타의 값이 0, 1,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0이라는 극좌표를 갖는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1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가 극좌표로 1,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제일 끝에는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끝나야 되죠. 이 첫 번째 구간에서 네, 2분의 파일 대입하면 1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예, 1 더하면 r의 값은 2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점은 극좌표로 r, 세타라는 이 점은 2,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여기 이쯤이라고 할까요? 예, 이만큼 거리를 2라고 가정을 하면 예, 이 점이 바로 2,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 1,0에서 이 점까지 2, 2분의 파이까지 점이 이동을 할 텐데 예, 이 공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타가 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면 세타가 0일 때는 x축 양의 방향 예, 세타가 조금 증가합니다. 이만큼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세타가 조금 더 증가하고 세타가 조금 더 증가하고 세타가 조금 더 증가하고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오면 y축 양의 방향까지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세타가. 그렇죠? 세타가 이렇게 2분의 파이로 증가해 갑니다. 자, 그럴 때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죠. 근데 사인 세타라는 것의 그래프를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일 때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되지요. 그렇죠? 0일 때 0이고 2분의 파일 때 1입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인 세타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1 더한 r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은 항상 플러스로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r이 플러스니까 의미하는 것은 원점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 점에서. 그렇죠? 근데 그 r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점에서 거리가 증가한다?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점이 여기 있다가 원점에서 각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가 이만큼 있을 때는 2점보다는 조금 더 멀리, 세타가 조금 더 커지면 2점보다도 조금 더 멀리. 그렇죠? 세타가 증가할수록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면 돼요. 조금 전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 넘어섰어요. 점점 증가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까지, 예, 이 두 번째 단계를 또 그리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계를 그려주시면, 예,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파악하면 됩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가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2분의 파이를 넘어서면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감소하기 때문에 1 더한 r도 감소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r이 플러스니까, 예, 원점에서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감소하니까 원점으로 이제는 점점 가까이 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타가 커질수록, 이렇게 커질수록 그 전보다 원점으로 가까이 가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마찬가지 세타가 파이일 때 끝점을 계산하면 여기 사인 세타, 세타에 파이를 대입해 볼까요? 사인 파이 하는 것은 0이죠. 그러면 r이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산한 극좌표는 r 1, 세타 파이 이렇게 되겠죠. 1, 파이예요. 그렇죠? 예, 그 점을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1, 파이. 당연히 원점에서 1만큼 떨어뜨리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예, 이거 잠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값이 예, 이 값하고 대칭이죠. 그렇죠? 예, 사인의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 이렇게 증가한 모양이 대칭이니까 두 번째 구간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하고 대칭으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세타가 파이를 넘어서면 예, 역시 이렇게 증가하면서 예, 세타가 2분의 3파이까지 갈 거고 세타에다가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렇다면 r이 0이 될 거고 r이 0이면 그 점은 원점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점이 원점으로 올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세 번째 구간에서 사인 곡선 이렇게 파이를 넘어서면 이렇게 예,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예, 음수면서 그렇죠? 그런데 r은 거기다 1을 더한 거니까 항상 플러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러니까 r의 값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원점으로 점점 가까이 가지요. 각이 커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원점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에 원점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분의 3파이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증가하면서 2파이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계산하는데 2파이일 때는 당연히 사인의 값은 2파이가 죽이니까 세타가 0일 때하고 똑같아요. r은 1이에요. 그렇죠? 1 플러스 사인 2파이, 사인 2파이 0이니까 1 플러스 0, 1입니다. 그렇죠? 해서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계산한 좌표는 1,2파이지요. 그렇죠? 예, 그 점은 아까하고 같은 점이에요. 1,0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바퀴 돌린 거니까 1,0이나 다른 게 없죠. 예, 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게 반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반복되면 멈추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 구간에서는 사인이 이렇게 생겼죠, 이제. 그렇죠.
파이를 넘어서고 2분의 3파이 넘어서서 이쪽 부분으로 오고 있죠. 사인은 증가합니다. 사인이 증가하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 R도 증가합니다. R이 증가하니까 플러스고 증가하니까 원점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각이 커질수록 다시 원점에서 점점 멀어져요.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점까지 갈 텐데. 그렇죠? 그런데 사인이 역시 2분의 3파의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이 세 번째 구간에서 감소해서 원점으로 갈 때 하고 네 번째 구간에서 원점에서 증가하면서 2점으로 올 때 하고 모양이 대칭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1이고, 그렇죠? 여기는 x값으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긴 2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모양이 하트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는 심장형이다. 하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뜻으로 심장형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카디오이드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